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검찰이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그 사기 대출 사건에 대출 과정에서의 어떤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오늘 언론 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자신의 딸 명의로 사업자 대금을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 딸이 마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가 또 이제 많이 뛰어올라서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 뭐 이런 파렴치한 범죄다, 당사자다, 뭐 이런 어떤 게 있었는데, 지금 검찰이 이 대출 과정에 대출 업무를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고 논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입니다.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문석 의원의 사기 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양문석 의원에게 자신의 딸이 이제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 대출 업무를 도와준 A씨에게, 언론 보도는 A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 본인이 대출 서류를 위조를 했고, 서류 자체를 위조했고, 그 다음에 위조는 누구의 요청이냐? 양문석 의원의 부인, 양문석 의원의 부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고요. 검찰은 또 새마을금고에 제출되어 있는, 대출을 받으려면 그 대출 서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허위 대출 서류 원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뭐 압수수색 하면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양문석의 딸, 그리고 배우자,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대출 업무를 도와줬다는 이 A씨 진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측 제안으로 해당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 양문석 의원의 진술과 달리 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이 대출 업무를 도와준 A씨 말로는 양문석의 부인 모 씨가 이 대출 서류를 위조해 달라. 그래서 양문석 의원의 부인이 사기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셈이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강남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부인이 2020년에 대부업체라는 게 이율이 아주 높은, 뭐 사채가 같은 그런 거죠. 대부업체로부터 5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빌렸어요. 그리고 양문석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자, 그런데 5개월 후인 2021년 4월에 양문석 의원의 딸, 자기들의 딸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이 서초구에 산 아파트, 31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에 있는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요. 자, 그래서 이 돈으로 아까 그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5억 8천만 원을 갚고, 상환하고, 이자가 많이 높잖아요. 대부업체는 이율이 높잖아요. 그걸 갚고 나머지 5억 1천만 원은 양문석 어머니에게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업 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 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것이 된다. 그리고 당시 양문석 후보의 딸은 대학생 신분이었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대출 업무를 도와줬던 이 A씨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양문석이 알았는지, 아니면 양문석은 모르고 부인 혼자 단독으로 진행했는지, 뭐 이걸 이제 가려야 되는데,
양문석 의원은 지난 4월에 그 총선 과정에서 사기 대출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편법적인 소지를 인정하지만 업계의 관행으로 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이 서초구에서 한 31억짜리 아파트는 양문석과 그 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명의자들 두 사람이 해당 대출에 대해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을 때 비록 딸 사업자 기업 운전 자금이라고 허위 서류를 냈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각각 동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다. 자, 이런 오늘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자, 양문석 의원이 지난 그 총선 때 이 문제가 불거지자 아주 곤혹스러워 했고, 민주당에서는 저런 사람 공천하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끝까지 양문석은 보호했죠. 그리고 경기도 수원정의 김준혁도 보호했죠. 끝까지 보호했죠. 국민의힘은 뭐 조금만 막말 올라가면 공천 받은 사람도 취소시켜버렸는데 민주당은 끝까지 양문석을 보호했습니다. 왜냐? 양문석은 민노총 언론노조 활동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과방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방위에서 방송 장악이다, 뭐 언론 탄압이다, 이런 거 프로파간다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를 보호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본인이 말한 것처럼 편법적 소지를 인정하지만 업계의 관행으로 안다. 말은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에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편법적 소지를 인정하지만 업계의 관행으로 한다. 자,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정감사나 이곳에서 이 공무원들을 또는 해당 기업 공공기관장을 불러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 공공기관장이나 또는 중앙부처 장관이 편법적 소지를 인정하지만 업계의 관행으로 압니다. 이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마 호통치고 난리 날걸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손 들고 반성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본인이 공무원들이나 국정감사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해서 어떤 이야기를 예리하게 묻고 강하게 질타를 하려면 본인이 편법적 소지를 인정하고 업계의 관행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굳이 국회의원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법적 소지를 인정하지만 업계의 관행으로 안다라고 말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